두 분은 어떤 법연이신가요? 저희는 원불교학과에 같이 출가해서 네. 24년 동안 지금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성에 1박 2일 훈련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난 우리 교우님들이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했었던 예비 교무님들과 교무님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게 출가의 계기가 됐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열반하셨는데 김능선 교무님이시라고 네. 이제 그때 사직교당 부교무님이셨는데 그 교무님을 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교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우정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세진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원중 교무님도 그렇고 이 교법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고 이 서원 이런 게 서로에게 자부심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우정을 출가식 날입니다. 출가식 했을 때 정말 교화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설레 있었고 정말 다시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 자신감과 서원으로 가득 찬 그런 표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진북교당의 김세진 교무, 열세교당의 권원준 교무를 모시고 소중한 법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분의 지중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가 이후의 삶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진 교무님은 출가 이후 출가하셔서 어디를 거쳐서 근무하고 계신지 쭉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출가를 해서 서울교구 신림교당에서 첫 근무지가 네. 신림교당. 네, 서울교구 신림교당에서 근무를 2년 동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산교당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일산교당. 그리고 이제 중앙총부 교화훈련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신문사에서 3년 동안 신문사에서도 근무를 네. 하시고요. 3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진북교당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당 그리고 총부 신문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쌓고 계시네요. 네. 지금 공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네. 박사 과정에 들어가 가지고요. 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단 미래가 참으로 든든합니다. 어디에선가 준비하는 후진들이 또 후배님들이 이렇게 계신다는 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공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사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네.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다시 공부를 하니까 네. 그 생생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신입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부도 하고 교화도 하시면서 열심히 활동 계속해 주시고요. 권원준 교무님은 지금 두 분 다 출가하신 지가 14년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근무지는 어디서 하셨죠? 네, 나름 해외인데 해외입니까? 네, 바다 건너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해외. 네. 성산교당에서 네. 첫 근무를 했고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네. 부교무를 하고요. 그 이후에 약 8년 정도를 군종교구로 와서 군종교구 사무국과 육군훈련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원불교 신문사에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네. 다시금 이곳 열세교당에 와서 군교화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사가 두 분이 좀 겹치네요. 혹시 그 신문사 가는 것도 세진 교무님의 영향이 있었나요?
네, 우리 세진 교우님께서 물론 네. 인사는 교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추천을 해줬습니다. 세진 추천을. 교우님이 네, 살아 보니까 네. 이곳에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이동서를 쓰고 하는 찰나에 그때 이제 신문사에 추천을 했고 저도 이제 교단에다가 이렇게 그 인사 요청서를 쓰고 네. 네, 교단에서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신문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죠. 지난주에 추억의 사진관에서 우리 세진 교우님은 신림교당 첫 근무지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사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원준 교우님께서는 첫 근무지가 우리나라의 해외인 제주도 네, 성산교당에 사셨는데 첫 근무지에 대한 추억과 아쉬움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할 때잖아요. 그때 성산교당에서 추억 중에 함께 이게 참 좋았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교무라면은 이제 교화하는 추억이 가장 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성산교당이 제주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알려지진 않은 교당이었는데 가고 나니까 성산교당 자체가 엄청난 교당이더라고요. 그곳에는 이제 요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네. 네, 교당에서도 교화도 하고 있고 저녁에는 또 결혼 이주민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글 교실, 한글 문화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곳에서 저는 이제 또 어린이집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하면서 실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그 시간 동안은 근무를 하면서 네.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요양원에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를 진행을 했고 일요일에는 네, 우리 이제 일반 교도님들 법회 보좌를 하면서 정말 바쁘게 근무하셨군요. 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네. 또 결혼 이주민 여성들 오면은 한글 교육을 또 제가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또 네, 있습니까?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놔서 네. 가니까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서 또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보내면서 정말 교화 교육 자선을 한 번에 2년 동안 경험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때 만난 학생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연락하면서 소중한 인연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지가 정말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당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교화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도 이런 방향으로 교화를 좀 해야겠다. 이런 좀 뭐랄까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나는 어떤 교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신 것도 있습니까? 네, 그때 이제 대학원 때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학부 때 그 이주민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서 이분들에게도 원불교를 알려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학원 때 석사 논문을 결혼 이주민 여성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썼는데 또 성산에 가서 이제 그런 매개가 연결이 돼서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앞으로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연계해서 함께 교화하고 싶다. 네. 지금 교단에서는 세계 교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해외 나가서 교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교화하는 것도 세계 교화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으로 저도 한번 힘써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정말 역량을 키워서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진 교분이 보니까 가장 근무 기간을 오래 하셨던 곳이 교화훈련부. 네, 맞습니다. 교화훈련부는 정말 총부에서 저는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어떤가요? 굉장히 많은 교단적 행사도 주관을 해야 되고 또 많은 행정 업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교화훈련부는 원불교 교정원에서 수석부서로서 네.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화훈련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말 거의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1년차 때는 민원 업무부터 이제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민원 업무부터 해서 기본 행사, 그런 상장, 이런 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행사와 이벤트, 그리고 이제 교구를 지원하는 그런 행정까지 다 했는데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제 주 업무로는 이제 법의 사정 업무를 제가 맡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의 사정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마지막에 이제 법의 측정 도구도 제가 있을 때 이제 끝내고 왔는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김현욱 중직골 훈련원에서 근무하시는 김현욱 교무님이 네. 너무 잘 만드셨다고 또 계속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지금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것도 저의 하나의 보람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환산 양재우 교무님과 이제 지형강 교무님과 권정도 교무님과 이렇게 마지막으로 교화훈련부에서 30년 동안 그런 교화 정책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교화훈련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단을 전체적으로 알려면 또 총부에서 그런 근무하는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그런 기회를 정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도 너무나 보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문사로 네.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네네. 신문사는 주로 이렇게 누군가를 취재를 하러 나가시는 네네. 입장이잖아요. 네네. 오늘은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듭니다. 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취재를 인터뷰를 당하는 거는 네네. 저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척 어색하고 네. 낯서는데 신문사는 제가 이제 원광대 다닐 때 이제 부전공을 신방과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신문사를 갈 생각은 없었어요. 교화훈련부에서 더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이동을 해야 돼서 이제 신문사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취재도 가시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나 취재가 있다면? 사실은 가는 곳마다 다 저한테 소중했죠. 그렇죠. 네,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을 제가 사회를 봤어요. 예비교육자 교육 혁신에 대해서 대학원 대학교의 이용성 교무님, 그 당시 이제 영산선학대 권정도 교무님, 원광대학교의 원익성 교무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인터뷰였는데 그때가 제가 제일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자리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사회를 이 세 분의 그런 것을 조율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나 보람됐을 것 같고 특집 대담을 해서 나왔던 기사를 읽은 기억이 저도 납니다. 네. 너무나 뿌듯한 그런 거로 기억이 나시는군요. 자, 우리 원윤 교우님은 성산에서 그렇게 2년 근무를 마치시고 군 교화를 위해서 군종 교구로 오십니다. 근데 간사 때부터 군교에 대한 서원은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간사 때 원기 86년 이때 상사님께 이제 좌산 상사님께서 그때 종무사님 계실 때 그때는 군종 승인 전이었습니다. 승인 전이었군요. 네, 승인 전에 일구월심으로 정말 노력을 구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뵙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교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저곳에서 한번 나중에 군종 승인이 되고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군 교화를 통해 가지고 보훈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기회가 올지를 몰랐어요. 사실 군 교화 이제 하는 교무님들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 교무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활동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곳에는 나는 못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정말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화했었던 것 같습니다. 군종 교구에서 근무하신 기간이 8년? 네, 8년이시죠. 네. 육군훈련소, 군종교구 사무국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육군훈련소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저로서는 이제 제 군종교구 사무국장 후임으로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수많은 그 에피소드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하나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훈련소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추억이나 사건,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쵸? 그 중에 네. 딱 하나 원탑을 꼽으라 그러면 네. 이제 홍기 교무님과 네. 지금 연관이 돼 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인성 1타 강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근데 훈련소 이제 교무로 임명을 받고 이제 하는데 종교 행사 외에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교법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냥 원불교라고 이제 심어주면 이제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인성교육으로 하면서 이제 심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부서 관련 부서들을 찾아다니며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한번 인성교육을 하는 걸 보고 싶다.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결정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하는 것보다 홍기 교무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자리, 면접 보는 자리잖아요. 근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한 간부 10명 정도 관련자들 10명 정도가 쭉 앉아 있는 데서 그 안에 시연을 이렇게 홍기 교무님께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엄청난 반응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군데 총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이 됐어요. 육군훈련소로 오는 이등병들, 그리고 분대장이 되는 우리 분대장 조교들, 그리고 그린 캠프라고 하는 또 캠프가 있었는데 거기,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열리는 인성교육, 이렇게 총 4가지를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당시를 회상해 보자면 처음에는 인성교육을 할 때 홍기 교무님께서 시작을 할 때 다들 약간 다리도 꼬고 팔짱도 끼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모습에서 딱 3분이 지나자마자 올라가 있던 다리는 내려가고 팔짱도 풀어주고 그 긴장되던 그 입가에는 다 미소가 띄면서 손에 펜을 들고 와,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순삭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교무님 이때까지 들었던 인성 강의 중에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4개 강의를 저한테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교법이 뛰어나고 우리 홍기 교무님께서 네. 그만큼 역할을 대단한 일타 강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네. 저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느낌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뭐 누구 이야기인가 했던 제 이야기였군요. 네. 그때 저 기억이 있고요. 마치 그 교장 선생님, 교관들이 계시는데 교생이 되어서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계속 이 분위기를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초반 강력하게 또 그 가위바위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들이 원하는 인성이 어떤 부분인가를 깊이 몇 개월 동안 연말을 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었었고 또 우리 교법이 베이스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우리 교법이 누구든지 다 받기만 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그때 체감을 하고 네.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었죠. 우리 세진 교무님은 지금 전북교구 진북교당입니다. 진북교당에서 지금 큰 어떤 교단에 있어서 최초를 시도하고 있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전북교구의 구도심에 덕진구 내에 진북교당, 덕진교당, 금암교당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3개 교당 다 정말 뛰어난 교당인데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근거리에 많은 교당이 이렇게 있고 해서 또 교도님들의 이전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 교당을 자연스럽게 통합해야 되겠다라는 3개 교당의 합의를 다 마쳤고 교구도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교당을 지을 것인지 이제 그 회의가 들어가서 진행 중입니다.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교화 모델이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세진 교무님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교단 내에서 정말 퇴임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출가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 한다라는 그 대전제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가 잘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사실은 제 근본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도를 얻고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께 함께 나누는 그게 저의 가장 큰 근본 가치인데 네. 하지만 또 제가 그런 어떤 도심이 좀 부족하고 수행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런
언론과 이런 미디어 쪽에 나름 조화도 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찾게 됐더라고요. 많은 이제 스승님들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미디어 쪽에 관련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실력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교단에서는 정말 쓰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교우님 또한 많은 정말 미래가 있고 또 하고 싶은 분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어떤 보온을 하고 싶으신지. 네, 일단은 모든 것들을 열어두고요. 네, 교단이 이렇게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보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면 저도 더 발전되고 저도 즐겁고 교단 성장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교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영역들로 제가 함께 근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 교화를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곳에도 또 역량을 펼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교무들은 인사라는 게 내가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고 또 뭔가 교단에 보온하고 역할을 해야 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앞날에도 정말 꾸준한 준비와 함께 멋진 이룸이 성취가 있기를 함께 염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하신 두 분과 같은 추억을 공유하신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환산 양재우 교무님이신데요. 자, 두 분과는 어떤 인연을 갖고 있고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네, 양재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재우 교무입니다. 네, 네, 우리 한사님, 많은 분들이 우리 한사님 건강 어떠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으신데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네, 저는 잘 지금 회복하고, 네, 건강하게 지금 잘 복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세진 교무와 권원준 교무가 저희 오는 방송 법연에 출연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는 방송은 인물 보고 뽑는가 보네. 네, 인물 보고 섭외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혹시 이 권원준 교무, 김세진 교무 좀 소개를 판사님 입장에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김세진 교무랑 권원준 교무는 학창 시절에는 사실 못 봤어요. 네. 뭐 제가 82학번인데 81년생이더만. 아, 그런가요? 네. 네. 81년도 1월생 또 세진이는 2월생 그러더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 같이 같은 연배는 아닌데 네. 한 20년 차 나이 이제 차이가 되는데 근무지에서 만난 인연인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저기 권원준 교무는 군종교구에서 정말 멋지게 만났고, 네. 또 김세진 교무는 제가 이제 교화훈련부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네. 거기서 만나기 전에 이제 두 사람 둘이 절친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서로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직접 한 사람씩 따로 근무를 하게 됐죠. 세진 근데- 교무는 같이 근무해 보니까 어떤 교무든가요? 네, 아주 세진 교무야 뭐 정말 훌륭하죠. 우선 인물이 빼어나고 네. 상당히 세진 교무는 진취적인 사고하고 네. 세진 교무는 정의감이나 불의 같은 걸 못 봐요. 아주 열정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세진 교무는 이제 창의적인 일을 시켰을 때라든지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더 이렇게 재밌어하고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교무 스타일이고, 네.
늘 이렇게 뭔가 새로움 같은 거를 그 추구하고 그 노력하는. 그래서 아마 박사학위에 그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네. 성향이지 않나 싶고, 아, 제가 이제 무슨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거 부탁했을 때 그런 네. 자료들이 정말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세진 경우는 아주 훌륭한 점이 있지만 또 네. 제가 봤을 때 군종 교무, 권원중 교무 네, 둘이 사실은 좀 성향이 좀 다른데도 네, 절친인 거 보면은 네, 서로의 그 없는 면을 서로 이렇게 보완하기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권원중 교무는 또 알다시피 인물 자체가 뭐 서구 열강 제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키도 그렇고 180이 넘으니 뭐 그런 인물에다가 또 우리 권원중 교무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이 강하고 네, 책임감이 강하지만은 거의 또 모든 악기를 다 다루는 특징들이 있어요. 권원중 교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이 주변과 조화로움이라든지 이 악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악기의 특성들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주변의 조화라든지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아주 몸에 배어 있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공감능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후배였어요. 그래서 아주 참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후배들입니다. 정말 좋은 후배들. 근데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는 다 환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다고 하면서 환사님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 친구들이 훌륭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혹시 함께 했던 추억 좀 소개해 주고 싶은 추억이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아까 이제 그 교단과 또 선후배를 떠나서 인생을 함께 그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고 네. 두 분 다 제가 테니스 입문사입니다. 테니스를 시작하게 해주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저 만났을 때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네. 특히 제가 이제 군종역구장 시절에 테니스가 너무나 좋은 운동이었고 여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그 좋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테니스를 권했죠. 그래서 아마 둘 다 지금 테니스를 하고 있고 네. 가끔씩 이렇게 시간 내서 서로 만나서 테니스 교류도 하고 아주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냥 그런 점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이 되네요. 근무지는 지금은 다르지만 테니스라는 운동을 통해서 함께 지금도 가끔 인사도 드리고 함께 만나시는 그런 추억으로 이어가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한 우리 세진 교무와 원준 교무도 환사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교무님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사님 김세진 교무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는 제가 그 출가해서 제 마음속으로 가장 저에게 가르침과 이런 지도를 해주신 분의 1순위는 저에게는 환사님이십니다. 항상 저희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교단에 와서 여러 그런 경계와 힘든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거는 다 환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이렇게 잘 못할 때 있지만 기회를 주시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 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이런 분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세진 교무님 훌륭해서 그냥 바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것밖에는 없는데 훌륭합니다, 정말. 네. 우리 원준 교무님도 인사 주시죠. 네, 환사님 저 원준입니다. 반가워요. 네. 정말 제가 환사님을 군종역구에서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기억, 그때 배웠던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때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이 지금도 밑바탕 베이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초가 돼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 특히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군종격구 가가지고 막내 때 근데 그 업무부터 2년 차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계를 또 맡겨주셔가지고 네, 군종격구에 큰 살림을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격려를 해주셨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챙겨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고요. 그리고 정말 또 연차도 안 되는데 훈련소를 또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훈련소에서 교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재미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가지고 그 항상 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기까지는 환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모시는 스승님이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냥 네. 저는 이제 기회와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고 박수 쳐준 것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아마 훌륭해서 그래요. 늘 네. 부족합니다. 아. 선배로서. 그 전화 연결에 실은 우리 세진 교무와 원중 교무도 있지만 저도 우리 환사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입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은 기회 주시고 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 그걸 제일 많이 배우고 싶고 앞으로 저도 후배들에게 그러한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울러서 같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환사님 우리 세진교무 원중교무에게 마무리 격려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 굉장히 훌륭한 교무님들이신 거를 뭐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원불교라는 이제 교법 속에서 법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교법을 더욱 드높일 그런 사명과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다 생각이 되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때 서로 등 밀어주면서 함께 이렇게 정진해 가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사님 더욱 건강하시길 함께 염원 드리면서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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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늘 또 이 통화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정말 건강하셨는데 지금 아마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감기가 걸리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네, 됩니다. 너무 죄송스럽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산 양재우 교무님과의 소중한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보감 삼고 살아가고 있는 법문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수많은 법문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또 누군가 힘들어하는 법연을 만났을 때 그 법문을 꺼내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법문을 마음에 보감 삼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대종경 서품 15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법문인데요. 네. 15장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네. 그 내역을 쭉 말씀하셨는데 법인 성사를 하시고 법인 기도를 마치고 이제 불법의 선언을 이제 말하십니다.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바로 내가 정말 배워야 할 것도 부처님의 이런 교법이다라는 것을 제 공부 표준으로 삼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중사님 그 당시의 제자가 되어서 대중사님이 이 법문을 나에게 해주셨다. 내가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될 것은 이 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독려하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중 교무님은 어떤 법문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대종경 인도품 21장 말씀입니다. 먼저 네. 봉독을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이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조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조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조는 화합을 하게 하고 어떤 곡조는 다투게 하여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 하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나니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왜 그 법문이 더 이렇게 가슴에 탁 와닿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교화자로서 네. 늘 모든 사람들을 교화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교화를 해야 함께 배우고 함께 진급하는 그런 인연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하고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화합이 되더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화합이 되면 공부와 사업이 절로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과정에서 화합이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늘 모시고 살고 있고 그런 나팔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원준 교우님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정말 덕 있게 또 여유 있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나팔수처럼 이 연주하듯이 말씀을 아름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제 악기도 연주하는 악기가 좀 있으십니까? 네. 어떤 악기 연주하시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을 이제 출가를 안 했으면 아마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네, 그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실용음악 밴드를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타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배워서 기타를 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베이스까지 둥둥둥둥 하는 그리고 드럼도 좀 배웠고 드럼까지요? 네,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노래는 못 해가니까 노래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악기로 승부를 걸었었죠.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매주 정말 장병들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나팔을 많이 불러주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법문을 살펴봤는데요. 법문을 생활에서 표준 잡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법문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법문을 보감 삼고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두 분 서로 편지 주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어떻게 단호하게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그럼 아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법연이 되신 지가 지금 20년이 넘는 세월이 있으셨잖아요. 뭐 없겠죠, 편지는. 네. 오히려 좀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오늘 이제 편지를 준비를 저희 요청에 의해서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쓰는 편지, 낯설기도 하겠지만 또 새롭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진 교무님께서 먼저 소중한 법연 원준 도반에게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나의 도반이자 소중한 법연 원준에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중앙총부에서 간사 근무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간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였는데, 성불재중이란 뜻도 잘 몰랐었던 우리였는데, 너와 함께한 추억을 돌아보면 우린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이 편지를 통해 평상시 하지 못했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내가 힘들 때 항상 응원해주고 내가 기쁠 때 항상 기뻐해줘서 나는 그렇게 하는 도반일까? 너를 통해 다시 성찰할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최근 살을 빼고 건강해진 너를 보면서 반성이 많이 되는구나. 이젠 마라톤 동호회 크루 활동을 하는 너의 실천력은 부러움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들게 만들었어. 1차적으로는 너의 건강, 너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에는 교화의 동력을 위해 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지. 정토님, 아이들, 어머니, 성철이네 등 너의 온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너의 모습에 이 또한 나도 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또한 나도 자부심이 있지만 너의 교화에 대한 정성과 열정은 나는 누구에게도 너가 최고라고 인정할 수 있어.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기에 우리의 법연과 우정은 지속되길 바래. 원준 교무님 어떠신가요? 직접 이렇게 세진 교무님이 편지를 썼고 어찌 보면 편지 속에서 고마움과 정말 존경의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는 소중한 글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경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편지라는 이제 일단 쓰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네. 내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된 마음을 이렇게 뭔가 약간 고백의 형식으로 네. 이렇게 다가와서 아, 우리 세진 교무가 저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편지로서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 마음이 새롭고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편지를 마련해줘서 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세진 교무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법연 세진 교무에게 짧은 인생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기간 가장 오랫동안 진하게 만난 사이 그 사람을 뽑자면 세진 교무가 아닐까 싶다. 갓 20살이 되어 서로 낯선 환경에 시작한 간사 시절 말 못할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세정을 살피며 격려하고 응원했던 것이 지금의 법연을 만들어내는 값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군복무 후 20대 중반부터 예비교무 시절을 함께 보내며 교무가 되어 지금이 순간까지 이어옴은 우리의 인연은 나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인연을 변치 않고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누구보다 편안함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이해관계가 아닌 때론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로 때론 법을 통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연으로 지났기 때문이지. 서로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일을 할 때도 각자의 스타일도 있고 지금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평상시 서스럼없이 생각을 터놓고 늘 소통했기에 지금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그런 법연이기에 참 고맙다 말하고 싶다. 요즘 세진 교무를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친구로도 업동지로도 앞으로의 너에게 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힘든 일들이지만 옳다고 여기는 일을 당당히 실현하는 모습,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기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 늘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의 모습 변치 않고 지내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친하게 지내자. 지금의 우리 관계 딱 좋다. 네, 딱 좋습니까? 네,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까? 세진 교무님 지금 어떻게 딱 좋습니까?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너무나 어색하고 네. 너무나 이 흔치 않은 이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한데 편지를 들으면서 참 우리 원준 교무님은 글을 잘 쓴다. 네. 네,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이제 신문사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우리 편지를 들으면서도 네. 정말 뛰어난 그런 문장력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 핵심이 이렇게 전달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원준 교무님이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처럼 앞으로 꾸준히 더 정진하고 우리의 우정을 변치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편지를 서로 나누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진심을 나누고 있고 또 같은 서원을 향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소중한 도반이고 법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딱 좋을 수 있도록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편지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실 누군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우리 원준 교무님께서 먼저 영상 편지를 보내주시죠. 누구에게 준비하셨는지요? 네. 그래도 어머니께, 어머니께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타원 이소영 어머니께 제가 출가를 하겠다고 그리고 출가식을 하고 교무가 됐을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모습 제 가슴속에 늘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자녀가 잘 되기만을 일구월심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또한 어머니께서도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출가하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그 힘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레 이 길을 선택하고 지금 행복한 교육 생활을 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다 우리 어머님의 공덕이셨죠. 돌이켜보면 간혹 힘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그 힘의 원천이 된 것도 어머님의 그 원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이나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도와주시려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합력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보은하고자 저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원력이 저는 정말 가슴 깊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마음을 제가 받아서 더 보은자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요. 평상시에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나요? 아마 거의 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영상 편지를 보내셨네요.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혹시 짧게라도 또 누가 빠지신 분이 없는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짧게 하셔도 됩니다만 누구 한 분 같이 생활하시는 분 중에 네. 하실 분 계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같이 생활하는 우리 정토님, 네. 네. 우리 김예다 정토님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이렇게 훌쩍 넘어서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공부인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정토님으로서 많은 시련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텐데 그것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제가 가는 길 열심히 갈 수 있도록 늘 격려하고 응원해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순간들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오히려 저보다 더 큰 공부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마음을 전합니다. 늘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저도 더 열심히 잘 할 테니까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정토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받침이 되는 건 정말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더 교화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세진 교무님 영상 편지 어느 분에게 준비하셨는지요? 네, 저는 정토님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상 편지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영일 정토님께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 원광대 수목원에서 결혼식을 올린 지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정토님의 그런 지극한 정성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해야 하는데 내가 더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함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전달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도율이 엄마 아빠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아빠가 사랑합니다.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자, 앞으로 정말 교단 내에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교무가 되고 싶으신가요, 원진 교무님? 네, 일단 저는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제 부족한데 교단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제 역량을 펼치면서 어디서든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요.
교단에 꼭 필요한 사람, 으로 이제 쓰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교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은 3km 달리기를 하면서 체력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부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3km 몇 분에 달렸는데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특급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저도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세정을 살펴야 그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정말 그거 하고 나면 그러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도 한번 느껴보고 알아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종부 식구들, 법사님, 신부님,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목사님이 또 같이 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달리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서 이게 기록도 좀 줄여보고 내 체력도 늘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약 이제 한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가 붙었고 그러면서 욕심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붙어서 최근에는 5km 그리고 10km까지 성공을 드디어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라톤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대회를. 네네네. 서원이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마라톤 동호회에 들어서 네. 함께 뛰면서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제 11월 달에 마라톤 대회까지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이루고 나니까 제 자신감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화에 있어서도 이 거리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세정을 살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설교할 때도 우리 용사들한테 예전 사진, 제 살집 있는 사진 그리고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하나씩 이루어지더라. 근데 마음 공부도 이와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용사들도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교화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목표는 그래서 마라톤. 지금 올해 이제 10km 대회 나가가지고 제 기록증을 한번 받는 것과 내년 초에는 하프까지 도전하고 싶다. 원래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런 도전들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프 다음에는 완주까지도 꼭 성공하시기를.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발로 뛰어야 심장이 뛰고 정말 새롭게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진 교무님은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떤 교무님보다는 그냥 행복한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그 행복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운이 전달되기 때문에요. 제가 표준 잡는 그런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한 교무. 저 또한 그런 행복한 교무가 되고 싶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멋진 교무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끝으로 출연하신 소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부담도스럽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정말 이곳 서울까지 오셔서 촬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출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 스스로는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추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김홍기 교무님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유 교무님 출연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75년간 무려 연구를 했는데 사람 약 100명의 사람들을 연구를 7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겁니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근데 그 결과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75년 만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 책에서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법연이라고 하면은 정말 소중한 도반이 없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런 도반이 이렇게 세준교무가 한 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인생에 있어서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름 해봤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을 다시금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인연들을 또 많이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서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진북교당의 김세진 교무, 열세교당의 고원원중 교무를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